이거 AI가 만든 거고요. 그냥 랩만 눌렀는데 이렇게 음악이 깔리면서 마치 하나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듯한. 선생님들 역량은 정말 다 뛰어나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가 됐든 하나라도 해보시다 보면 아,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함께 다양한 수업들 그리고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티타임 마스터 친절한 동준씨. 오늘은 바로 좀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이제 방학을 맞이하고, 진짜 본격적으로 방학을 맞이하고, 지금 이제 첫 방송을 진행하는데,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학 시간에 이 저녁 8시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매우 기대됩니다. 여름방학 특집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오늘 주제가 너무 기대되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좀 정말 오늘 또 PPT가 엄청난 양이라서 저희가 좀 빨리 진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티메이트 선생님 조두현 선생님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조두현 선생님 어느덧 이제 티타임의 거의 뭐 베테랑. 자, 오랜만에 좀 찾아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밀락중학교에서 진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두연입니다. 지금 티타임과 인연이 좀 있어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고요. 요즘은 이제 또 챗 GPT 관련해서 또 이렇게 선생님들의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지금 수업했던 내용들 선생님하고 공유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주제만 들어도 굉장히 핫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기대가 많으시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좀 어떤 내용으로 좀 간략하게 좀 진행이 되는지 좀 오늘 내용을 좀 요약을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챗 GPT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1학기 동안 되게 많이 화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챗 GPT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예시와 함께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어떻게 수업에 적용하실 수 있을까 사례 중심으로 저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눠서 선생님들이 2학기 때 또 이렇게 AI에 관련한 수업들을 다양하게 해보실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PPT를 미리 살짝 봤거든요. 완전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에 간략한 어떠한 이론적인 것만 딱 하고 거의 사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와, 저렇게도 수업을 할 수 있구나. 저런 방식으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게 굉장히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티타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이제 챗 GPT 관련해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이것을 어떻게 AI와 활용해서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걸 많이 궁금해하셔서 챗 GPT를 활용해서 AI 진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제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AI 선도학교를 이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이제 AI 활동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활동들 그리고 올해 이제 저희가 이제 생성형 AI라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3가지인데요. 챗 GPT 왜 핫할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GPT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두 번째로 얘기를 나누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AI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챗 GPT라고 했을 때 챗봇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한번 좀 이렇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들어본 단어여서 아시겠지만 챗봇은 AI와 NLP라고 해서 자연어 처리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인간의 대화를 다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서 자동으로 응답하는 시스템을 챗봇이라고 하고 있고요. 최초의 챗빗은 1966년에 MIT에서 만들어졌고요. 일라이자라는 프로그램인데 이론에 보니까 칼 로저스 상담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내담자의 말을 반복하는 형식으로 처음에는 챗봇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챗봇이 워낙 이제 SNS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채팅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핸드폰 사용할 때 음성 챗봇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챗봇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선언적 챗봇과 대화형 챗봇이 있습니다. 선언적 챗봇은 저희가 이제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작업 지향적인 그런 챗봇을 얘기하고 있고요. 구조화된 데이터,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고객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작업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챗봇 시스템이고요. 지금 이제 대화형 챗봇이라고 해서 지금 챗GPT 같은 그런 챗봇을 얘기하는데요. 자연어 처리라고 해서 기계 언어로 말하지 않고 인간의 언어를 이해해서 인간의 말로 비슷하게 대답을 해주는 걸 자연어 처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상 비서처럼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답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중에서도 대화형 챗봇 중에 요즘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챗GPT 관련해서 저희가 왜 그 많은 챗봇들 중에 챗GPT가 왜 핫하고 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챗GPT 할 때 GPT는 이 앞글자를 따왔는데요. 제너레이티브라고 해서 아까 자연어, 인간의 언어를 인식하는 그래서 생성해주는 답변의 그 생성 형태로 말해주는 그거에서 G자를 따왔고요. 그 다음에 프리트레이션해서 사전 학습된 내용을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P자를 따왔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문장의 구조를 의미와 파악해서 그거를 이해하고 추론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앞자를 따서 GPT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팅을 가지고 미리 학습된 생성 변환기를 저희가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챗GPT 뭐 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오픈 AI에서 만들어졌고 저희가 이제 2022년 11월 30일에 오픈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2023년에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접하시게 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능을 보면 번역해주거나 검색해주거나 문서를 작성해주고 또 뭐 심지어 코딩이라든가 음악에서의 코드까지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제 넷플릭스, 뭐 페북 이런 것들이 이제 100만 명 달성하는데 지금 10개월, 5개월 뭐 이렇게 걸렸다면 챗GPT는 5일 만에 100만 명이 달성이 됐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GPT가 지금 이제 워낙 계속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4,990억 개의 책과 인터넷 기사 등 데이터 학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2021년까지의 데이터가 학습이 되어 있고 그 이후 거는 없지만 이제 저희가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 이후에 있는 자료들도 검색을 할 수 있고요. 초창기에 만들어진 2018년에 만들어진 거에 비해 1000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도 빨라졌고 데이터 양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질문이라든가 요청에 대해서 재빠르게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고 관련해서 요구자가 원하는 응답을 생성해주는 그렇게 이제 지금 성능이 계속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챗GPT는 어떤 게 단점이야? 라고 했더니 우선은 지금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프로그래밍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높은 개발 비용 그리고 대답이 아직은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면이 있다라고 본인이 챗GPT한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장점도 물어봤죠. 그러면 챗GPT 너는 어떤 장점이 있어? 라고 했더니 아까 그 자연어 처리, 인간의 언어처럼 말하는 그런 정확도가 되게 높고 그리고 이제 대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하고 있고 다양한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구자가 원하는 것들로 다 다양하게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챗GPT로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께서 이미 가입을 해서 활용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이름은 들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한번 챗GPT를 활용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요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챗GPT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검색하셔서 사이트, 이런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지금 GPT-4까지 해서 유로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서 트라이 제시라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요 두 가지가 나와요. 로그인과 사인업. 처음이신 분들은 회원가입으로 사인업을 눌러주시고 구글 계정이 있으시면 연동하기가 쉬우시니까 구글 계정이나 다른 계정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게 이제 사용자에 대한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실명 아니셔도 뭐 예명으로 입력해도 크게 상관은 없더라고요. 혹시나 개인정보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넘버를 쓰라고 합니다. 핸드폰 번호로 인증을 받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핸드폰 번호 하이픈 없이 010-0000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해외 문자로 한 1분 안에 문자가 하나 옵니다. 그러면 문자에 요 인증 코드가 숫자 6개가 있거든요. 그럼 바로 가입이 되십니다. 그래서 가입 절차는 어렵진 않으시고요. 혹시 이제 챗 GPT를 활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절차로 한번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핸드폰으로 가입도 가능하시고 PC로도 가능하신데, 네, 지금 이제 PC로 설명을 드리면 첫 화면 가입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뉴 챗이라고 해서 이제 주제별로 대화창,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지 여기에 이제 목록화가 뜹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질문할 수 있는지 예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쓰는 거는 여기에 프롬프트 창이라고 해서 이제 질문하는 그런 명령어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입력을 하면 챗 GPT가 이제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챗 GPT 그냥 활용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제 영어 사이트다 보니까 좀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번역기를 돌려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번역기 돌리는 것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그 GPT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글과 연동해서 그러면 몇 가지를 좀 이렇게 확장을 해놓으시면 선생님들께서 좀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맨 먼저 프롬프트 진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이제 자동 번역기입니다. 네,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네, 프롬프트 창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만약에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를 소개시켜줘 라고 하면 맨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번역을 해서 영어로 나오고요. 이 영어를 가지고 이제 다시 번역을 자동으로 해줘요. 예, 여기까지 계속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와 있으면 이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챗 GPT4 구글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챗 GPT를 사이트를 따로 열어서 사용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것이 좀 번거롭다. 이게 화면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번거로우실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서 저희가 어떤 내용을 검색을 하면 보통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한 어떤 사이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창이 뜨는데 그 옆에 이걸 설치하고 나면은 챗 GPT하고 바로 연동이 돼서 제가 챗 GPT를 열지 않아도 여기에 바로 챗 GPT가 알려주는 정보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뭔가 궁금한 내용들을 두 가지를 같이 한 화면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치하시면 조금 사용하시기 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AI PRM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이렇게 챗 GPT한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의 글의 형식을 저희가 이제 어떨 때는 블로그 글 또는 유튜브 대본 글, 뭐 아니면은 시 형태, 뭐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이제 질문에 답변을 받고 싶을 때 그 글의 형식을 얘가 이제 사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제작을 할 때 요즘 이제 유튜브 활동들 나중에 아이들이 또 관심 있어 하는 직업이라서 유튜브 관련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대본을 만들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 스크립트 요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넣으면 이제 유튜브들이 말하는 그런 어투의 그런 대본 형태로 스크립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저희가 사례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뭐 동영상 제작하거나 이런 거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이렇게 설치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라면은 이제 그걸 다 사용하셔도 되고요. 혹시 또 너무 많고 또 이 프로그램들끼리 약간의 충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확장 프로그램 관리에서 자주 쓰지 않으시는 거는 비활성화해 놓으시고 쓰시는 거는 활성화 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챗 GPT한테 그러면 어떤 걸 질문을 해볼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선 저희는 진로 이제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 입장에서 또 선생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뭐 이 외에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선생님들은 뭐 우선 수업 관련한 내용 또는 진로 체험이라든가 행사 그리고 이제 학생부 기록 같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챗 GPT를 활용하시고 싶으시고 또 학생들은 진로와 관련된 정보 탐색
아니면 또 진로와 관련된 자기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천받고 싶은 그런 상담 내용, 아니면 자기 소개서 또는 뭐 이제 취업 희망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중심으로 제가 이제 챗 GPT에다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선 수업에 이제 저희가 수업 활동으로 뭐 퀴즈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직업 관련 퀴즈 10문제 만들어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질문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무 모호하지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질문이 어떤 직업에 대한 건지 구체화시키지 않았고, 직업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냥 본인이 그냥 직업과 관련된 어떤 직업이든 이제 정보를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정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다시 살펴보니 제가 어떤 질문을 어떤 식으로 조건을 줘서 하느냐에 따라 챗 GPT의 답변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여러 선생님들이나 이제 사용하신 분들이 이런 조건을 주면 챗 GPT가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잘 주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게 좋대요. 너는 뭐 초등학교 교사야. 또 너는 지금 무슨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그래서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해줘. 그렇게 이제 역할을 부여해 주고요. 그다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대상 수준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학생에게 필요한 무엇을 고등학교 학생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중학교는 지금 그 미국의 편제와 저희 나라의 편제가 달라서 중학생이라고 하면은 초등 수준이나 고등 수준으로 나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중학생일 경우에는 나이로 설정해 주면 저희가 원하는 내용으로 조금 더 수준에 맞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궁금한 내용이죠. 어떤 거를 질문하고 싶은지, 뭐뭐에 대해서 알려줘 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다음 어떻게 답변을 받고 싶은지 형식도 거기에다 조건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지, 아니면 이거를 설문지로 받고 싶은지, 아니면 표로 받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형식으로 나에게 설명을 해주고 보여줘 라고 조건을 두면 조금 더 그 조건에 맞춰서 표 형태로까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단계까지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글을 아이들이 이제 창작으로 하긴 하지만 좀 더 이제 보완을 받고 싶어서 했을 때 이런 장르, 배경, 주인공 이런 조건을 조금 더 설정을 해주면 이 조건에 맞는 내용으로 또 생성이 되는 거죠. 내용의 글이. 그래서 이런 단계도 나눠줄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더 객관식으로 문항을 제가 아까 퀴즈라고 했지만 주관식 퀴즈인지 객관식 퀴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식 몇 문제, 5문제, 10문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정답도 표시해줘 그러면 정답까지도 체크를 해서 답변을 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챗 GPT한테 질문을 하면 되고요. 우선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받고 싶은 예시를 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생활기록부 관련한 저희들 그 샘플링 되어 있는 글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만들어줘 하면은 그 형태로 답변을 제시를 해주고요. 또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질문을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궁금하면 이거 관련해서 또 알려줘 라고 질문을 하면 위에 있는 내용의 데이터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맞춰서 또 그 맞춰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원하는 답변이 아닐 경우에는 아까 뉴챗이라고 해서 새로운 질문으로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다시 질문을 하면 또 다른 내용으로 답변을 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챗 GPT한테 저희가 진로 관련한 거 어떤 거 질문할 수 있지 되게 많긴 하지만 그냥 몇 개를 샘플링으로 보여드리려고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저는 이제 이렇게 질문했죠. 수업에 활용할 걸로 너는 중학교 진로 선생님이야. 16살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45분 동안 수업 지도안을 설계를 해줘. 그리고 수업 주제는 진로 탐색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야 라고 해서 했더니 이제 시작이 돼서 이게 45분, 그다음에 이런 재료가 있고, 이제 중학교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진로 체험 행사를 계획하고 싶어. 그래서 3차시 프로그램 재미있게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1차시, 2차시, 3차시 이런 내용으로 쭉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기 말에 진로 행사 관련한 거 아이디어가 필요하시거나 이럴 때 또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을 해보실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그 학생부 기록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뭐 지금 7월이 지나서 이제 조금 한 템포 조금 이제 넘어가긴 했지만 또 어쨌든 생활기록부 관련해서도 또 도움받고 싶은 부분들이 저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을 기록해주면 도움이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기능, 그다음에 추천서, 그다음에 이런 저술,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이런 거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기록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예시로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챗 GPT에서 지금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 챗 GPT 말고도 또 다른 AI 사이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아까 그 기록 관련한 내용 관련해서 리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GPT 3.5와 4의 버전을 그대로 이제 활용해가지고 만든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생활기록부 관련이라든가 어떤 기록 관련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 했을 때 여기 리튼에 들어가셔서 여기 AI 스토어를 누르시고 여기에 교육 파트 있어요. 그러면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이제 직접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이런 도우미 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선생님들께서 또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진로 관련해서 내가 앞으로 나는 어떤 직업을 하면 좋을까? 뭐 또는 유망한 직업은 무엇이지? 그러면 이 직업이 되려면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로와 관련된 정보 탐색을 하는데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할 때 아이들한테 이제 진로와 관련된 저희가 워크넷, 커리어넷에서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거 외에도 조금 더 알고 싶은 정보를 그럼 챗 GPT한테 물어보자 해가지고 그 물어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다른 활동으로 이어져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중학생이야 뭐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했더니 그 준비에 되는 내용들 뭐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는 거, 데이터 분석 개념, 그리고 실제 데이터로 연습하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시를 설명과 함께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또 도움받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나에게 내가 어떤 진로를 해야 될지 아직 진로 미결정인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는 이런 거를 되게 잘하는데 나 이런 재능가 또는 이런 거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 직업을 추천해줘. 그래서 한번 그렇게 넣어봤습니다.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도 잘하고 계획도 잘 세우고 학교 규칙과 질서를 아주 잘 지키고 있어. 그런 나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니? 라고 했더니 되게 많은 직업들을 제시를 해줬죠. 뭐 회계사, 뭐 통계학자, 아까 이제 수학적인 거의 능력도 뛰어나다고 하니까 숫자 관련한 그런 직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학교사, 네, 리서치 애널리스트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맨 아래쪽에 직업만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격려해주는 문구를 넣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16살 아이에게는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항상 꼭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학생들이 이제 중3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진학하는 거 관련해서 아이들이 이제 특히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떤 뭐 취업 희망서라든가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제출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써보라고 하면 솔직히 아이들이 그런 걸 많이 써보질 않아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되게 막막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좀 도움을 받고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중학교 남학생이고 어떤 외식과학 고등학교에 무슨 과에 진학하고 싶어. 그래서 취업 희망서에 들어갈 내용을 천자 이내로 만들어줘, 써줘 라고 해서 조건을 넣었고요. 그랬더니 제빵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여기 베이커리 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빵에 대한 나의 열정은 뭐뭐뭐뭐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서의 글의 양식을 이렇게 초안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맨 처음에 본인 보고 쓰라고 했을 때 한 3줄, 4줄 썼던 거를 이걸 참고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좀 글을 다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반고랑 특성화고랑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입 앞두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 면접 같은 거 준비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면접 관련한 것도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파일럿이 되는 게 꿈인데 항공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면접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게 대답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 라고 했더니 지금 이제 그거와 관련된 왜 파일럿이 되고 싶나요? 그리고 파일럿이 갖춰야 될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식으로 지금 거기에 맞는 답변
주변들도 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할 때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취업할 때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에 쓸 때 자신의 특징을 여러 가지를 담아서 그것이 잘 어우러지게 이제 날 써야 되니까 한번 이제 넣어봤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인데 나는 그림도 이렇게 세밀하게 잘 그리고 그리고 디자인 구상을 창의적으로 잘하는 편이야. 그리고 나의 성격적인 특징은 MBTI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런 특징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줘 라고 했더니 이게 이제 금방 뚝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대인관계 능력, 그 다음에 뛰어난 프로젝트 관리 기술 이런 식으로 이제 장점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챗GPT 가지고도 이렇게 문장을 만들거나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잠깐 리튼 소개했지만 그 챗 GPT를 통해서 이제 그런 자기소개서 글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글의 형태를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아까 그 리튼에 보면은 여기 왼쪽에 툴에라는 곳을 클릭하면요. 이 글의 양식이 되게 다양한 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독후감 또는 유튜브, 뭐 쇼츠 대본 여 밑에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요 핵심 키워드 같은 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생성을 누르면 여기 오른쪽에 쭉 이렇게 자기소개서 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챗 GPT로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조건을 넣어서 만들어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서 이런 것도 또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리튼에다가 MBTI 관련해서 제가 엠프제거든요. 그래서 엠프제의 성격의 특징 또는 힐링하는 방법,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서는 리튼한테 물어봤더니 아까 챗 GPT하고 또 답변하는 글의 형태는 조금 다르죠. 그러나 이것도 이제 그냥 우리나라 사이트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또 특히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그 챗 GPT보다는 또 리튼을 또 되게 선호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 쓰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을 받으면서 또 채팅을 주고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앞부분 내용들 지금 챗 GPT가 무엇이고 또 챗 GPT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샘플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챗 GPT뿐만 아니라 또 AI 관련된 사이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것은 지금 이제 저희 진로 수업에 또는 다른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제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작년에 이제 저는 이제 선도학교를 하다 보니까 AI 관련된 연수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AI 관련된 AI 윤리교육, 그 다음에 AI 관련된 코딩, 뭐 어떤 자율주행, 뭐 이런 AI 카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로봇과 관련된 AI가 되게 많았거든요, 교육이. 근데 이제 2023년 되니까 생성형 AI로 이렇게 바뀌면서 갑자기 또 다른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AI를 조금 접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쉽게 AI가 뭔지 설명해 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아이들하고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한테 AI가 어떤 거야? 라는 거를 이제 체험 활동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고 싶으면 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킥드로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마치 AI하고 퀴즈를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요, AI가. 그러면 뭘 그리세요? 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막 그리면은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뭘 그렸군요 하고 맞추는 그런 서로 간의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AI가 내 그림을 가지고 맞추는구나 막 이러면서 활동을 해볼 수도 있고요. 오토 드로우라는 요런 사이트도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는데 솔직히 애들이 그림 잘 그리는 친구도 있지만 그림이 자신 없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아이가 대충 어떤 형태를 그리면 이 형태를 인식을 해서 AI가 여기서 너 이거 그리려고 한 거야. 그림의 샘플을 위에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나는 이거 그리려고 했어 하고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오고요. 여기에 색깔을 입히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오토드로우 기능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제 오토드로우 가지고 이름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자기를 표현하는 거. 그래서 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해서 이름을 가지고 해봤는데요. 우선은 그냥 제 거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본인들을 표현하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림이 제가 원하는 만큼 아주 잘 나오진 않았지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해서 이제 그걸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나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봐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무야. 왜냐하면 남에게 주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같은 나무지만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보면은 네, 이 정도. 예, 나는 물과 같아. 그래서 자주 변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고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고래는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 친구는 친구를 위로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나는 높아. 해서 같은 고래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과 함께 이제 간단하게 아이들한테 AI로 네, 이렇게 표현해보는 이런 시간도 해보니까 애들이 또 재밌게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작년에도 잠깐 이렇게 어디서 소개했던 것 같은데 투닝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었거든요. 근데 이 투닝에 이제 저희가 그 웹툰 4컷 만화 만들기라는 사이트긴 한데 여기에 AI 기능이 들어있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AI로 조금 쉽게 4컷 만화 그리기 같은 활동들을 해봤는데 올해 조금 더 버전이 업그레이드 돼서 기존보다 조금 더 메뉴가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AI 작가와 스토리도 생성할 수 있고 글로 이미지 생성 요 2가지가 더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샘플링한 거 보여드리면 어떤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려고 할 때 이제 작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이야기 뒷이야기를 조금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마치 저희가 챗 GPT한테 질문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도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 이미지 생성. 저희가 이제 어떤 그림을 원하는데 이 그림을 이제 저희가 어떤 스타일을 원해서 이런 게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여기에 맞춰서 이제 그림도 만들어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웹툰으로 저희가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이제 얼굴 찍어서 이 캐릭터의 얼굴을 마치 자기 얼굴과 비슷한 얼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으로 어떤 그냥 컷 하나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냥 손쉽게 AI가 이렇게 이미지라든가 또 배경 요소를 자동으로 불러주는 기능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웹툰 투닝을 가지고 직업 소개하는 것도 해보고 또 미래 이야기 만들어보자. 너희들의 미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길 기대하는지 그 이야기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각자의 그 이제 진로들이 다 다르고 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렇게 대학교를 입학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또 이렇게 다 다양하게 친구들이 이제 사진을 넣어서 만든 친구들도 있고 예, 간단하게 나는 변호사가 돼서 뭐 경찰이 돼서 뭐뭐뭐뭐 할 거야 인테리어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이제 미래의 진로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는 이런 활동들도 AI 기능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웹툰 투닝을 만든 거를 이제 아이들이 각자만 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공유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제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이제 네이버 잼 말고 스페이셜이라는 이 사이트를 활용해서 여기 보면은 이 스페이셜에 보면은 지금 3D 캐릭터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물들이 직접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고요. 또 되게 아이들이 신기합니다. 이렇게 마치 자기 얼굴 사진 찍으면 자기 인물하고 되게 비슷한 얼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도 그런 작품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또 이렇게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22년에 AI를 조금씩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고 이제 올해는 생성형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이거와 관련된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생성형 AI로 아이들하고 좀 활동을 많이 해봤고요. 우선은 이미지 생성형 AI라고 하면은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이 사건으로 되게 화제가 됐었죠. 가장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그 미술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작가가 그린 게 아니라 AI가 그린 거여서 이거를 인정해 줘야 되냐, 또 저작권은 어떻게 되냐 되게 논란이 많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바로 미드전이라는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미드전이라는 요 프로그램으로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그 외에도 달리 또 스테이블 디퓨전, 그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되게 유명한 사이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의 특징은 다 이제 영어 사이트다 보니까 프롬프트, 그러니까 명령어를 내서 내가 이 그림을 내려면은 다 영어로 넣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조건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조건 또한 또 이게 프롬프트 형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고등학교 학생들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영어 시간이라든가 미술 시간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융합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학생 친구들은 좀 아무래도 영어를 기피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 구조를 잘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저는 이제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 좀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한번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중에 이제 제가 활용했던 프로그램인데요. 마이크로 빙에서 빙 이미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빙 이미지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텍스트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까 그 투닝 잠깐 설명드렸는데 투닝에서 올해 23년에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매직 AI라고 해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또 진짜 실사처럼 만들어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웹툰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활용해봤고요. 아까 소개드린 리튼에서 아까 글쓰기를 했는데 글쓰기 말고도 채팅에서 그냥 이미지 아까 텍스트로 똑같이 넣어주면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 리튼도 활용해봤고요. 그 다음에 캔바 쓰시는 분들은 또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캔바에 텍스트 투 이미지라는 기능이 있어요.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가지고도 한번 활용해봤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앱입니다. 혹시나 이제 그 크롬북이나 갤럭시 탭이 안 돼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요즘 그 아바타 관련된 되게 그런 앱이 많은데 제가 또 저는 요 앱을 가지고 한번 활용해봤는데 이따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이런 것도 활용해보고 아까 글 쓰는 거는 잠깐 보여드렸지만 아까 리튼하고 그다음 챗 GPT 말고도 저희 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구글에서 나중에 이제 바드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글쓰기 관련한 것들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관련한 이제 활동을 이제 해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이제 그 소프트에서 나온 빙 이미지라는 프로그램이고 여기도 이제 가입을 하시고 나면은 텍스트만 입력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자전거 타는 팬더라고 했더니 이 네 컷의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을 클릭을 하면 다운을 받을 수 있고 저장, 공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림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아까 리튼이라는 아까 그 사이트에서 그냥 채팅칸에 이렇게 어떤 그림을 그려줘 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네 컷을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MBTI 특징이 드러난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그림을 가지고 뭐 이제 저희가 MBTI 수업할 때 거기에다가 그림으로 또 넣어서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저는 이제 캔바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캔바 수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리 캠퍼스라는 사이트도 있는데 좀 유료가 많아져서 아이들이 좀 불편해해서 저는 이제 캔바 수업을 많이 했고요. 저는 이제 진로 독서 시간에 책 만들기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 만들기 할 때 이제 아이들하고 우선은 이제 책을 만들기 전에 목차, 개요 세우는 거를 한번 해봤고요. 그 사이트로 이제 긴마인드라는 또는 S마인드 뭐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손쉽게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목차, 자기를 소개하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의 장점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세워봐 해서 마인드맵을 했고요. 요즘 책 마인드라고 해서 아예 주제만 넣어주면 마인드맵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 이야기 책을 만드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아이에 관련해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해보는 그런 활동을 해봤고요. 네, 이거는 이제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이제 애들 수업하는 거 관련해서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잘된 친구들 거,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 아까 그 텍스트 투 이미지 기능을 가지고 일러스트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넣어가지고, 만들어 본 친구도 있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그 텍스트 투 이미지, 이 캔바에 있는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든 이미지로 요걸 배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지금 그림이 조금 약간 색다른 느낌이 느껴지시죠? 이런 그림이 약간 AI가 만든 그런 이미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장점과 자기를 소개하는 이런 책들도 아이들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아이들하고 또 재밌게 해볼 수 있는 거 이미지 N행시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N행시를 만드는 거예요. 3행시, 4행시, 5행시. 그러면 이제 단어를 주면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그 클릭하는 바도 있어서 저는 이제 이거를 2개를 넣고 AI가 만든 그 N행시하고 너희가 만든 N행시하고 비교해서 한번 누가 더 잘 만드는지 한번 그런 것도 해보자 라고 해서 AI가 다 잘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오히려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또 아이들이 또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또 이런 수업들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롤모델 이야기책을 만들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림들, 저희가 이제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다 보면은 사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때 이제 여기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텍스트 투 이미지 앱을 가지고 여기에 그림 스타일을 정하고
여기 그림 스타일을 보면은 지금 계속 여기 캔바 안에 AI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되게 다양한 풍이 있어요. 레트로풍, 뭐 컨셉 아트, 또 여기 일본 애니메이션, 진짜 애니메이션 일본풍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뭐 네온 해서 다양한 19가지의 종류가 있어서 그림을 같은 문구지만 어떤 스타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와요. 똑같은 저는 이제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제 예시로 아이들한테 보여줬을 때 스티브 잡스가 강연하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설정만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다르게 나오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생성하면 또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림들을 가지고 한번 너희들이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이 인물과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본 거였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원래 첫 사진은 원본 사진입니다. 인물에 대한 원본.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 AI가 만든 거예요. 왜냐면 원본 사진이 혹시 나중에 저작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릴 수 있을까 봐 아이들한테 이제 너희들이 인물 사진 필요하거나 어떤 관련된 사진 필요할 때 한번 이런 걸 만들어서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해봤고요. 이 친구 거 여기 보면은 지금 디즈니에 대해서 했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디즈니 인물 사진들이 지금 다 AI로 만들어서 이 친구는 컷마다 다 다르게 넣었어요. 풍을 다 달리 해가지고 그 19가지 중에 이제 다양한 풍으로 다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가 어떤 것을 했고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본 이런 사이트도 이제 아이들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까 이제 투닝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투닝에 이제 매직 AI라고 이번에 올해 업그레이드해서 그 아까 웹툰도 만들 수 있고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인물 사진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베타 버전이라서 무료로 선생님들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 유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무제한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혹시 투닝 써보시거나 한번 이제 아이들하고 웹툰 만화가 됐든 이런 이미지 생성하시겠다면은 여기 사이트 들어오시면 메뉴는 간단합니다. 3개밖에 없어요. 캐릭터, 그다음 배경, 요소 이 3가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 되고요. 배경에 보면은 되게 다양한 학교, 회사 말고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 더보기를 누르면 학교 안에서도 장면이 다 다르게끔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클릭만 하면 이 단어들이 생성 프롬프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소는 이제 이 배경에 필요한 어떤 도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헤어 디자이너가 내가 꾸며서 그런 것들을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헤어 디자이너와 관련된 뭐 드라이기라든가 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칸입니다. 그래서 의상도 설정할 수 있고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게 많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 기능 가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 모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안 해봤지만 아이들하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따가 매직 AI로 만든 이제 이따가 말하는 아바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어쨌든 저 이제 챗 GPT 저희가 이제 그 관련해서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3 아이들하고 이제 그때 못모를 돼서 3월달에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 같이 아이들하고 해보면서 아이들이 이런 걸 가지고 정보를 많이 얻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고요. 챗 GPT한테 이제 추천을 받은 거죠. 관심 분야 관련된 여행지를 추천을 받아서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챗 GPT가 알려준 장소들, 뭐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관련된 뭐 추천 장소, 아니면 뭐 이제 무도인과 관련된 장소들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패들렛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패들렛에 이제 아이들 그 지도 기능이 있습니다. 패들렛 잠깐 보여드리면 아이들의 이제 그 진로 관련해서 분야를 제가 섹션으로 나눴고요. 이제 본인들의 어떤 꿈 관련한 섹션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하게끔 했습니다. 여기에 구글어스라는 프로그램을 연동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만약에 자기가 승무원하고 관련된 그런 직종이면 이렇게 아까 챗 GPT한테 장소를 추천받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가고 싶은 또 다른 장소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장소들을 이 구글어스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프로젝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장소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여기가 이런 곳이야 이런 걸 볼 수 있어 하고서는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같은 관심 분야의 친구들하고 내가 찾은 정보 또 다른 친구들이 찾은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실제 우리가 가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말 실제로 갈 수 있겠죠. 세계 여행으로 자기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패들렛의 지도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아이들하고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성형 이제 글하고 이미지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동영상 만드는 것도 있고 학과, PPT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동영상 관련해서 하는 거 한번 이제 제가 활용한 사이트는 요
사이트들을 활용했습니다. 네, 부루라는 사이트고요. 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사이트고요. 픽토리라는 사이트는 외국 사이트인데 되게 AI 목소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 나라 한국인은 없고 외국인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비디오스트라는 프로그램도 한번 사용해서 네, 영상 수업을 이제 어떻게 AI가 만들어 주는지 같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미지를 만든 걸 가지고 제가 이제 뭐 웹툰 투닝에 있는 그 매직 AI로 만든 그걸 가지고 말하는 아바타 형태의 그런 수업도 같이 한번 아이들하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DID라는 프로그램 사이트하고 또 AI 스튜디오라는 사이트를 가지고도 한번 아이들하고 그런 이제 자기 진로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말하는 수업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PPT를 만드는 걸 해봤는데, 감마라는 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학과 소개하는 PPT를 제작하는 걸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PPT 만들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디자인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주는 그런 PPT 만들 때는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면. 안녕하세요. 지금 갑자기 이제 영상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아이들하고 이제 로드맵 관련해서 이제 너희들의 진로 관련한 얘기를 이제 PPT를 애들이 만들고 나서 발표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발표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불편해하고, 예, 귀찮아하고. 그래서 그러면 AI가 말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만 이제 텍스트만 넣어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바 더빙이라는 이 사이트와 그다음 타임캐스트 본인들이 선택하게 했습니다. 8반 7번 박강현입니다. 하며 솔직하면서 참을성이 많고 불만이 적성 검사에서는 네, 글로 그래서 쓰인 이제 이미지를 진로 검사한 내용도 넣어서 이렇게 입체재판 수평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과학 분야가 높게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정보통신 AI 분야에 이제 속하는 목소리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올해는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이제 생성형 AI 사이트들이 많아져서 이제 올해는 그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픽토리라는 사이트고요. 이 픽토리에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4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영상 이미지로도 만들 수 있고 뭐 다른 걸로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 만드는 스크립트를 가지고 만드는 걸 해봤고요. 이거를 클릭하면 여기에다가 대본만 두면 아까 챗 GPT한테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관련한 어떤 글을 써줘라고 했을 때 그 글을 갖다가 넣기만 하면 얘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만든 이 영상을 직업 소개하는 이제 영상을 한번 같이 만들어 봤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패들렛으로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관심 분야 관련해서 미술 쪽, 음악 쪽 이렇게 섹션을 나눠놨고요. 네, 섹션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이 직업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유튜브 영상처럼 만들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글씨 자막 같은 것만 좀 위치라든가 수정해주고 만약에 그림 화면이 마음에 안 든다면은 화면을 좀 고쳐주고 요 정도만 하면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5분 안에 거의 완성이 되긴 해요. 좀 더 디테일한 친구들은 이런 것들 자막과 또 영상을 하나하나 다 바꾸기도 하고요. 만드는 그런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루라는 사이트는 이제 우리나라 사이트인데 이거는 이제 앱을 설치하면은 지금 이제 AI 목소리가 우리나라 버전으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른들 목소리, 아이들 목소리, 아이들이 들으면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만드는 게 쉬워서 자동으로 영상이랑 음악 영상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1856년 네, 이렇게 지금 1987년 인물 6월 소개하는 24일 그런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1학년 친구들하고. 어린 시절부터 네. 축구를 하며 그러면 이런 AI 그림도 바꿔놓을 수도 있고 영상을 교체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2004... 이렇게 해서 AI 기능이 있는 걸로 한번 해봤고 아이들하고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보면서 어떻는지 AI 사이트를 활용했을 때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또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게끔 한번 이 부루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유튜브 영상도 만들 수 있지만 쇼츠 영상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랩 기능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 AI가 만든 거고요. 그냥 랩만 눌렀는데 이렇게 음악이 깔리면서 마치 하나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듯한 그래서 자신의 특성을 넣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랩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쓰고 그리고 이제 AI 사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디오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진로 독서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관심 직업 관련한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한 거를 아이들이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비디오스트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뉴스에서 그래서 사건에 대해 직업을 말을 해주는 소개해주는 사람을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현장에 많은 아이들이 이제 전문가들과 스크립트 건물을 대본을 신청하는 넣고 공간 영상이라든가 제공 이런 기기는 목소리 전문 설정해서 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보는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잘 참여하면서 좀 더 몰입도 있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업 소개하는 걸 그냥 딱딱하게 PPT라든가 어떤 글로 발표하고 이런 거 말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또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하면 아이들이 또 쉽게 또 다양한 직업들을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영상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요즘 그 아바타 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런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가지고 아바타를 만드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말하는 아바타로 이제 한번 자기 소개하는 또는 직업을 소개하는 이런 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용한 프로그램을 이 두 가지를 한번 써봤고요. 네, 지금 보면은 이거는 AI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 보면 마치 진짜 뉴스 보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남자 목소리 이제 여러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캐릭터를 설정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대본을 넣어서 이렇게 AI가 마치 뉴스 보도로 직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좋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들 수 있게 이렇게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만들기도 하고 만들어진 거를 조금 다듬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DID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캔바에서 연동이 돼서 저는 이제 캔바를 가지고 본인들의 미래 직업인으로 한번 이미지를 만들고 그 직업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이루었는지 또는 이제 앞으로 어떤 직업인이 되고 싶은지 그런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DID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비슷해요. 이렇게 캐릭터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그냥 한글로 넣으면 이거를 코리안으로 설정해주면 한국어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나는 대학교 화학과를 전공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 진로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는 아바타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세종대 만화 창작 지금 이미지를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넣어서 본인의 진로를 얘기해보는 연재하며 성공했. 난 20살에 경찰대를 입학하고 이렇게 경찰 직업에 대해서 남학생이 또 이렇게 만들어본 이게 이제 DID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앱을 이용해서 앱으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얼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이런 이미지, 의상을 선택해서 만들었고 DID로 이제 대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또는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고 무엇을 해봤는지 이렇게 해보는 식으로 이런 말하는 아바타 수업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나 이제 학교에 그런 크롬북이나 갤럭시 탭이 여의치 않은 그런 학교에서도 앱 가지고도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 가지고 앱으로 해봤는데 여기에 의상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얼굴을 찍으면 이 의상과 관련된 얼굴로 아까 그 친구들 나온 것처럼 지금 이렇게 친구들하고 되게 재밌게 찍어요. 근데 대신 이제 눈, 코, 입이 다 나와야 되고 눈썹도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식을 잘 안 해서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찍은 얼굴을 했더니 의상 골라서 이렇게 지금 친구들 얼굴이 같이 들어간 이런 이미지로 나왔고 그거를 이제 아까 말하는 아바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PPT도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아까 간말하는 사이트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 고등학교 이제 학과 관련해서 너희들 진로 관련해서 학과 소개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해봤는데요. 단어 주제를 넣으면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이제 도예과가 하는 일 또는 도예과에 대해서 소개시켜줘 라고 했더니 얘가 자동으로 도예과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영상 만들어주고 글도 넣어주고 지금 이렇게 PPT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이 안 맞거나 조금 이제 수정하고 싶은 부분들 또는 내가 소개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제 바꿔놓기만 하면 이것도 그냥 자동으로 쭉 글이 나오고 그림이 쭉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다양한 학과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아이들하고 공유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캔바에도 뭐 요런 디자인 만드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AI 관련해서 또는 챗 GPT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챗 GPT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지금 이제 특히 대학생들은 뭐 많이들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쓰고 싶다. 그러나 이제 문제점도 있을 수 있죠.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뭐 과제를 대신한다거나 뭐 다른 쪽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편견을 갖고 있는 어떤 글을 쓴다거나 이런 부분의 문제들 또는 저작권 문제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저희가 교육적으로 활용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리터러시 교육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것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용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해놓은 나라도 있고 저희도 이제 요즘 교육청에서 계속 이제 공문이 내려오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AI 활용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교육적으로 잘 쓸 수 있게 방향을 잘 세워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 또는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의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 AI에 대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지 그런 활동들을 꼭 마무리 활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I 개발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필요한 윤리라든가 왜 AI 윤리가 우리는 가져야 되고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것도 이제 저는 해봤고요. 또 AI가 주는 영향, AI 기술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효과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긍정적인 도움을 받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면 어떤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보드에 받아서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적으로 다양한 도구들이 정말 에듀테크 말고도 AI도 되게 많이 있는데요. 저희 진로교사로서 또 미래와 너무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3선이라고 해서 3가지 먼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견지면 미래를 바라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배우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수업에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행동으로 옮겨보다 보면 아이들하고 이런 다양한 수업들을 또 더 폭넓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일단은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이거 제가 할 수 있나요? 라는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사이트들이요. 다 AI가 자동으로 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제라든가 단어를 넣어주면 이 AI 사이트에서 영상과 그다음에 이제 대본, 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제가 따로 막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적 없어요. 그냥 이 사이트에서는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예시 보여주고 너희들이 한번 이렇게 해봐. 그래서 조금의 안내만 해주고는 아이들이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이 프로그램들을 다 공부하시고 뭐 배워서 가르쳐 주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사이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에서 뭘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만 아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한번 지금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가동을 한번 해보면서 작동을 한번 해보면서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학생들이랑 뭐 같이 알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은 되게 빠르게 또 이런 거 궁금하면은 제 설명 안 듣고 그냥 바로바로 클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미 제가 설명할 거를 넘어서서 그 다음 걸 만들고 있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 한 개만이라도 요번 2학기 때 해보면은 성공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주제들을 선택하는 거는 아까 그런 예시들을 좀 활용하면 되겠죠?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진로 단원에서 하는 주제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직업 탐색이다, 아니면 학과 또는 뭐 진로 로드맵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다루는 내용 가지고 다양하게 어떤 프로그램이든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영경 선생님은 교사의 역할이 안내만 하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가 되면은 그거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계시네요. 야, 아이들이 근데 진짜 이런 거는 도사입니다. 그냥 뭐 주어지면 막 뚝딱뚝딱 막 해내고 진짜 막 너무 잘하는데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아니 이거를 다 패드로 하셨다고요? 컴퓨터로 한 거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네, 저는 크롬북이 이제 학교에 보급이 되어 있고 또 저는 이제 진로교실에 그 초창기 때 학교에서 받은 그 크롬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오래되긴 했지만 진로교실에 갖다 놓고 매 시간 크롬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없는 학교들도 있어서 또 이렇게 빌려서 하시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요번 시간에는 이런 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면은 아이들하고 언제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시간 많이 걸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이렇게 한번 아이들하고 해보시면 충분히 많은 수업들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막 딴짓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 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우선은 계속 아이들을 봐주러 돌아다니죠. 네,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중간에 헤매고 있는데 질문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이 잘 하고 있는지 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도와주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 눈치를 보는 친구들이 간혹 있죠. 딴짓하느라. 그러면
어느새 화면을 바꿔서 하고 있어요. 네.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주제랑 이 툴이 좀 재밌어서 네. 그거는 좀 빨리빨리 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궁금한 포인트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다 완성을 했어요. 네. 그럼 그 결과물들을 뭐 평가하거나 네. 아니면 서로 공유하거나 아니면 이 자료들을 아카이빙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저는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학생 계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계정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과제 제출하는 거를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는 학교일 경우에는 뭐 패들렛 선생님들 많이 쓰시잖아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제 패들렛에 아이들 자료 공유해서 뭐 글도 쓰고 영상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하면은 네, 되게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뭔가 이게 뭐 좀 잘 됐다라고 좀 어느 부분은 뭐 잘 됐고 어느 부분은 좀 안 됐네요. 이렇게 평가해주는 AI는 없죠 아직. 그 AI 코스웨어라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는 것 있어요, 같아요. 근데 그거는 초등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고, 모르겠어요. 이제 요번에 뭐 만들어지고 있다, 중등용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또 그런 쪽으로도 또 이제 접근하실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진로니까 그런 쪽보다는 이제 AI라는 그런 사이트, 또 아이들이 AI를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을지, 아이들이 10년 뒤면은 솔직히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뛰어난 기술이 장착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거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분야에서 또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학교에서라도 이렇게 좀 아이들이 접하고 가면 어떤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 좀 두려움도 덜하고, 예, 또 도전의식도 또 금방 가질 수 있고, 그런 기회를 학교에서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다양한 툴들을 가입할 때 뭐 구글 아이디나 뭐 여러 가지 네네. 아이디를 쓸 텐데 청소년들이 뭐 가입하는데 뭐 그런 문제가 그런 없었나요? 거는 네, 그냥 저희 구글 계정은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아까 간편 로그인처럼 하면은 바로 1초 안에 가입은 되더라고요. 아이들 중에 구글 아이디 없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핸드폰 네. 때문에 다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조금 저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지금 이제 툴들 같은 거는 이제 좀 많이 배웠는데 좀 선생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왜 이렇게 AI에 이렇게 빠지게 되셨나? 아니 어떻게 이게 작년에 약간 이거 재밌네요 하면서 툭툭툭툭 만져보면서 이렇게 하시던 거를 갑자기 도대체 반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전문가가 되셔서. 예. 아니 이제 AI 도구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뭐 다양한 메타버스 수업도 많이 해보고, 뭐 AI 말고도 에듀테크 수업도 많이 해봤는데, 그냥 다양한 거를 접해주고 싶다 보니까 자꾸 공부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연수도 많이 듣고, 예, 뭐 그런 거 이제 혼자 독학으로 배운 것도 있고, 뭐 그러면서 이거는 아이들하고 좀 해보면은 아이들한테 이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나중에 아이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때 이런 뭐 홍보 영상이라든가 뭐 마케팅 뭐 이런 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려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마다의 특징들이 다르니까 같은 동영상이지만 또 A, B, C, D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다면 또 아이들이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어려워하는 프로그램도 있을까봐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거네요. AI 툴들이나 이런 다양한 툴들을 봄으로써 학생들이 나중에 어디 가서 이걸 툴을 경험해봤을 때 좀 두려움 없이 좀 활용해보고 나 이거 해봤는데 학교에서 한 번이라도 다뤄봤는데 이거랑 그거랑 비슷하네, 이런 것들을 좀 바라시는 것도 있나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뭔가 그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또 그런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좀 본인의 미래를 좀 개척할 수 있게끔 그런 역량을 조금이나마 키워줄 수 있다면 또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 저희가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두려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거를 딱 깨주기 위해서는 저희부터 정말 툴을 한번 켜보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실행을 해보고 많은 것들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밤늦게까지 시청해주고 계시는 이 선생님들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은
선생님들 역량은 정말 다 뛰어나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가 됐든 하나라도 해보시다 보면 아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함께 다양한 수업들 그리고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조두현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ll be the one by your side through the good